안녕하십니까, 유동열의 안보전선입니다. 오늘은 어제 국내 신문에 도배질 했던 바로 이 김정은이가 권력을 김여정이한테 상당 부분 이양하고 있다 라는 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국회에서 정보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국정원이 북한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원래 이 국회 정보위원회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정보위원회를 맡은 다음에 여야당 간사가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첫 번째 얘기입니다. 김정은이가 권력을 상당 부분 김여정이한테 이양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분석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북한은 수령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통치하는 수령유일 독재 권력 체제입니다. 바로 최고 존엄이라고 불리는 수령 김정은이 북한의 정치, 경제, 행정, 문화, 군사 모든 분야를 직접 통치하는 수령유일 지배체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도에서 수령이 자기 권한을 갖다가 아랫사람에게 이양한다는 것은, 그것은 북한의 정치 권력 작동 시스템상 도저히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자, 뭐냐? 김정은이가 자기 여동생인 김여정이한테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좀 행사할 것을 위임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수소문을 해보니까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 보고 과정에서 권력 이양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고, 김정은이 위임 통치를 한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아마 국회 정보위 간사들이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권력 이양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위임 통치란 말이 과연 맞는 말이냐라는 말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임이란 것은 윗사람이 자기 권한을 아랫사람한테 넘겨주는 것을 위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위임이란 말이 북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제 열린 당 전원회의에서도 당 중앙위원회의 위임에 의하여, 또는 당 정치국의 위임에 의하여,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바로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김정은이가 자기가 행사하는 이 많은 권력들을 일일이 총괄해서 담당하기가 매우 벅찬 겁니다. 사실 이 북한이라는 사회가 작은 나라지만, 국가도 아니고 작은 집단이지만은, 그래도 꼴은 그 국제사회에서는 국가의 유상이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대한민국 헌법체계상에서 북한은 방어단체, 불법단체에 불과하지만, 그런데 모두 아래에서 단위에서 올라오는 모든 문제를 혼자 다 정책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지시를 하고 집행해야 힘드니까 아래 단위에다가 이게 실무적인 책임을 진 사람들, 자, 김여정이한테는 대남 사업을 총괄하도록 하고, 경제 부분은 박봉주 당 부위원장하고 이번에 내각 총리가 된 김덕훈이한테 경제 부분을 챙겨서 실무적으로 집행하라고, 또 군사 부분 또는 그 전략 무기 개발 부분은 최부일 당 부장이라든지 또는 이병철, 이번에 그 정치국 상무위원이 됐죠, 그 김덕훈과 함께, 이런 식으로 해서 아래 단위에게 책임하고 이 권한을 넓혀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책 결정은 김정은이가 하되 각 부분별 행정 책임자들한테 권한을 확대시켜줘 가지고 자기가 위임해준 범위 내에서 네가 책임지고 마음껏 정책을 집행하고, 그걸 갖다가 평가하고, 그걸 갖다가 제대로 해서 나한테 보고하라. 그러니까 아래 단위의 실무 집행자들의 소위 권한을 확대해 준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래야지 권한을 이양한다는 소리는 바로 이 권력을 갖다가 분할해서 통치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건 적합한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번에 김정은이가 이 권력을 이렇게 아랫단위로 내려준 것은, 첫째는
자기가 건강이 안 좋아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두 번째는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문제, 이 책임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이게 국정원의 분석인지 아니면 언론에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국회 정보위원들이 잘못 전달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둘 다 해당이 사항이 약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솔직히 말하면 김정일이 건강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일부 아랫단위에다가 소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의 책임을 확대시키는 이러한 행태는 뭐냐면 김정은이가 건강이 안 좋아요. 지금 국정원에서는 어제도 계속 김정은의 건강은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은 지금 김정은이가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36세에 불과한 김정은의 나이로 볼 때 지금 체중이 110kg가 넘어가요. 자, 그렇다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첫째 당뇨가 생깁니다. 혈압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심장이 안 좋고 말이죠. 그 다음에 내분비결이 다 안 좋습니다. 거기다가 팔다리 관절이 있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강 상태가 더 악화된 성인병을 갖고 있는 종합병원입니다. 성인병 종합병원이 바로 김정은의 건강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한테 자꾸 김정은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 건강하다고 이런 말을 왜 합니까? 간단합니다. 김정은이 건강이 안 좋다는 것은 국정원도 알고 있죠. 그러나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 얘기를 못하는 것은, 이 보도를 김정은이가 접했을 때 김정은이의 심기를 거슬린다 이게야. 북한 눈치를 보느라고 건강하지 않는 김정은을 자꾸 건강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김정은이가 직무를 수행할 정도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통상적으로 말하는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 이게요. 이 김정은이 건강이 좀 벅차니까, 업무가 벅차잖아요. 벅차니까 자기가 그동안 행사했던 모든 권한 중에서 일부 권한들을 부문별로, 군사 부분, 경제 부분, 사회 부분, 대남 사업 부분, 외교 부분 등등의 실무 책임자들한테 권한을 갖다 확대해 줘 가지고 자기가 위임한 권한 내에서 책임지고 권한을 행사해서 모든 걸 바로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한테 부호가 되고, 최종 결정은 누가 내리느냐? 당연히 김정은이가 최고 결정을 내리는 거죠. 따라서 상당한 이제 확대된 권한을 갖게 된 아랫단위들은 정책 결정권은 없습니다.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위임된 권한 내에서는 마음껏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정도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책임을 회피한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북한에서 모든 정책 결정을 누가 내립니까? 바로 수령이라는 최고 존엄이라는 바로 김정은이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정은이 내린 정책 결정이 잘못된 것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김정은이가 책임진 적이 없어요. 누가 책임지느냐? 바로 그 실무 부분 책임자들한테 책임을 묻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스스로 책임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책임을 회피할 게 무서워가지고 권한을 상당 부분 아랫단위한테 확대시켜준다? 그건 잘못된 분석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정은이가 누렸던 이 권한들을 아랫단위한테 줘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집행하도록 해주는 것은 부분적으로 권한을 갖다가 확대시켜주는 건데, 이렇게 해놓고도 김정은이가 북한을 통치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쉽게 말하면 권력 장악다와 권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권력 장악이 미진하고 권력에 대한 자신감이 약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아랫단위한테 이렇게 실무적인 권한을 확대시켜주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번 조치는 뭐냐? 결과적으로 북한을 김정은이가 철저하게 당 정권을 직접 장악해서 통치하고 있고, 이 통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 이 자신감에서 비롯된 게 소위 실무 단위들, 아랫 단위들한테 역할을 갖다가 강화시켜주고 그들의 권한을 좀 확대시켜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권력이 이양됐다든지 상당 부분 권력을 이양했다든지 이런 표현은 적합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김여정이 바로 2인자다는 말은 초토했습니다. 원래 이 수령 유일 독재 체제에서는 2인자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유동열의 안보전을 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북한에는 2인자 실세가 없습니다. 다 측근에 불과합니다. 측근에. 근데 이 측근이라는 것은 김정은이가 최고 통치권자가 신임을 거둬들여버리면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낙엽, 추풍 낙엽이 되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유일하게 의미가 있는 한 사람, 그게 바로 김여정입니다. 김여정이는 지금 현재 후계자로 지목한 것은 아니지만은 김정은이의 건강 상태가 악화돼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 이른바 유고 상태에 빠지면은 누군가가 북한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바로 백두혈통의 유일한 혈육인 김여정이한테 비상시 후계 권력을 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통상적으로 이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김정일에서 김정으로 권력이 세습될 때 제일 마지막에 권력을 넘겨주는 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대남 사업 부분입니다. 대남 공작 부분인데 바로 지난 6월 5일 날 이미 북한에서 통일전선부 대변인이 담화를 발표하면서 김여정이 대남 사업을 총괄하는 당의 제1부부장이라고 공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대남 사업권까지 김여정이가 지금 권한을 갖다 확대를 위임을 받아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비상 사태가 터졌을 때 비상 후계 구도의 대비적으로 김여정을 갖다가 바로 그러한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여정이가 대남 사업을 관장한 이후부터 자기가 여자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깔본단 말이에요. 당정군에서 저 어린 것들이 뭘 하느냐, 32살짜리가. 여기에 대해서 기존의 대남 책임자들이 할 수 없었던 그런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남 강경 노선으로 치닫고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면서 김여정의 당당함, 그동안 어떤 대남 사업 책임자도 할 수 없었던 이런 담대함을 보여줘가지고 김여정이가 확고한 지도력이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